진짜? 잘했다,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이렇게 우린 나의 아이에게 또 주변 사람들에게 응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정작 나에게는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내 몸도 마음도 응원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나는 나의 자존감 도둑이었다 는 책 중에서 누가 뭐래도 결국은 내 인생이다 라는 부분을 읽어드릴 것입니다. 멋진 당신을 위해 시작합니다. 변화의 주체는 자신이며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어른이지만 어린아이의 자아를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일생의 모든 일에 대해서 준치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인생을 남의 일 보듯 한다. 어린아이였을 때는 부모와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성장했다. 그 가르침으로부터 자유로운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통제 속에서 행동하려고 한다. 자율적으로 방향을 정하거나 새로운 것을 선택해야 할 때 어려움을 느낀다. 단 몇 퍼센트의 사람들만이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려고 노력한다.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린 자아로 살아가고 있다. 이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이다. 자신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이다. S는 공부를 잘했다. 부모님의 가르침대로 잘 자랐다.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부모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고 졸업했다. 그 후 직장을 다니고 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해야 하는 시기가 왔지만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통제를 바란다. 그것이 마음이 편하다. 전 직장에 다니고 있을 때 S의 부모님은 S의 봉급이 작다는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도록 했다. 그 후 다른 직업을 찾아 일하고 있지만 일에 대한 만족감은 없다. 앞으로의 사회생활이나 직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 자신이 세상을 바꾸기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도 온전한 자신의 힘으로 앞으로의 삶을 만들어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나이가 많지만 모든 것을 부모의 결정대로 진행하고 있다. S는 현재 결혼이 가장 어려운 과제다. 결혼이란 일과는 또 다른 문제다. 일이란 규율 속에서 자신이 열심히 하기만 한다면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내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결혼이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성장한 타인과 만나 조율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 과정이 S에게는 복잡하고 어렵기만 한 것이다. 어린 자아를 가진 사람에게는 주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일이 가장 어렵게 느껴진다. 가령 자신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어도 시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신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생각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들이 많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명령이나 규칙을 좋아하고 그에 따르려고 한다. 조직의 입장에서 본다면 성실하고 통제가 편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인재다. 하지만 자신의 삶에 있어서는 매우 수동적이다. 한 개인의 삶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태도가 바람직한 태도라고 볼 수 있을까? 자신의 삶은 타인에게 맡겨놓고
명령을 받는 존재가 아니다. 지금 당장은 그 통제 속에서 머무는 것이 마음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 통제 속에서 머물지 말고 자신의 선택으로 시작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인이 유치원을 운영하신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용 장비를 많이 가지고 계신다. 그분이 달걀 부화기를 빌려주셨다. 그리고 병아리가 태어나는 모습을 아이들이 좋아하니까 사용해봐 하고 말씀하셨다. 마치 식품 건조기처럼 생긴 상자 모양의 전기기구였다. 전기 콘센트에 연결하면 따뜻하게 온도가 유지되는 기계이다. 아래서 병아리가 탄생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 그 부화기를 베란다에 설치했다. 마트에 가서 유정란을 사다가 부화기에 넣어야 한다. 알에서 병아리로 부화시키는 시간은 21일의 기간이 필요하다. 온도는 37.7도로 유지해야 한다. 부화 3일 전까지는 습도 60% 및 하루 8회, 3시간에 한 번 정도 알을 굴려줘야 한다. 그 후 남은 3일은 습도를 80%로 맞춰주고 알 굴리는 것을 멈춰야 한다.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서 마트에서 파는 유정란을 이용한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기만 했다. 과연 마트에서 파는 유정란을 부화기에 넣으면 22일 후에 병아리가 태어나는 것인가? 실은 아이들보다 내가 더 신기하고 궁금했다. 알을 부화기에 12개 넣었다. 긴긴 20여 일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알이 조금씩 혼자 굴러다니기도 하고 알 속에서 아주 작은 소리에 삐약 걸림이 들렸다. 마음이 흥분되기 시작했다. 이 알 속에 생명체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매일 음식으로 먹던 달걀 안에 생명체라니. 따뜻한 온도에서 일정 기간 시간이 경과하면 병아리가 탄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보니 훨씬 더 흥미진진했다. 그렇게 알이 혼자서 굴러다니더니 알의 아주 작은 부분이 깨져 있었다. 알 속에 있는 연약한 병아리는 작은 부리로 힘들게 알을 깨고 있었다. 알을 깨는 모습은 참으로 힘겨워 보였다. 그 속도로 알을 깨려면 하루 이틀이 더 걸릴 것만 같은 그렇게 미세한 움직임이었다. 가장 처음 알을 깨기 시작한 병아리와 함께 다른 병아리들도 태어나려고 삐약거리고 움직이고 있었다. 놀라웠다. 무려 10마리의 병아리가 태어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는 삐약거리는 소리가 병아리 공장을 방불케 한다. 병아리가 태어나는 과정은 생명이 태어나는 경이로운 광경이었다. 병아리가 알을 깨는 것은 대단한 시련 중에 시련처럼 보였다. 자신의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이 저렇게 어려운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려워 보였다. 하나 둘씩 병아리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중 유난히 힘들어 보이는 병아리가 있었다. 죽은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움직임이 미약했다. 바깥에서 알을 깨주면 안 된다고 했지만 너무 힘들어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할 것 같았다. 좀 더 빨리 알에서 나올 수 있도록 조심스럽게 깨진 부분 옆에 아주 작은 구멍을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도 그 병아리는 여전히 나오지 못하고 있었다. 움직임이 없었다. 스스로 껍데기를 조금 깼지만 그 병아리는 태어나지 못했다. 병아리는 스스로 알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정상적인 병아리가 된다. 스스로의 힘으로 세상에 나와야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인위적으로 알을 깨주면 세상을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갖지 못하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프거나 곧 죽게 된다. 먹이를 먹지 못하거나 적응력이 약하기 때문에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거나 살더라도 다른 병아리들보다 성장이 느리다. 스스로 알껍데기를 깨고 나오는 병아리만이 정상적인 힘을 갖도록 되어 있다. 인위적으로 알을 깨준다고 해서 병아리를 도와주는 것이 될 수 없다. 자연 상태에서도 어미는 알을 전부 쪼아주지 않는다. 알을 깨고 나오지 못한 한 마리를 제외한 11마리의 병아리들이 알을 깨는 모습은 다 달랐다. 완전히 알을 깨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 달랐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의 세계에서 새로운 세계로 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과정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스타일이 다 다르다. 빨리 깨는 병아리도 있었고 느린 병아리도 있었고 태어나지 못한 병아리도 있었다. 알이 깨져 나가는 부분도 다 다르고 알을 깨는 방식도 조금씩 다르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자신이 변화를 원한다면 스스로 틀을 벗고 나와야 한다. 그 틀을 벗어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느끼는 고통의 강도도 다르다. 벗어나기를 시도한 순간부터 완전히 벗어나기까지의 시간도 다르다. 자신이 머물던 세상에서 다른 변화를 원한다면 익숙한 프레임을 벗어나야 한다. 프레임을 깨는 수고를 온전히 자기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지가 중요한 것이다. 타인이 프레임을 깨라고 명령한다고 해도 결국 자신이 힘을 내지 못하면 그 변화는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각자 스스로의 주체적 인생이다. 이 명제는 아무리 싫다고 해도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삶은 자기만의 색으로 만들어가는 테피스트리다. 그런 혹자의 표현도 있지 않은가. 대학 시절 테피스트리 작품을 직접 만든 적이 있다. 날씨를 걸어놓고 맨 아래에서부터 좌우로 움직이며 실을 짜 올라가는 작업이다. 이것은 온전히 나만의 생각과 나만의 색으로 한 줄씩 짜 올라가야 한다. 실의 종류를 선택하고 실을 자신이 원하는 색으로 염색부터 해야 한다. 한 줄씩 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한 줄 한 줄 채워져 올라간 자신의 작업은 완성이 되면 벽에 걸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각적 오브제가 된다. 실로 만든 한 폭의 그림이 되는 것이다. 만약 작업 도중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바꾸고 싶은 그 부분까지 내려가 위에 짜놓은 실까지 모두 풀어내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많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하기란 사실 어려운 작업이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시간과 함께 지나간 삶을 다시 되돌리기 어렵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나의 의지에 의해서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삶에 대해 7살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로 대하지 말아야 한다. 타인이 나의 삶을 만들어줄 수는 없다. 내가 이끄는 삶이어야 한다. 나의 의지로 움직이는 삶이어야 한다. 나의 목적과 목표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 타인의 목적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 내 삶을 낭비할 것인가? 알 밖의 세상을 보고 싶다면 알을 깨는 일이 힘든 일이더라도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 결국 나의 소중한 인생이기 때문이다. 우리 할 수 있죠?
구독과 알람, 좋아요도 부탁드려 봅니다. 그럼 내일 우리 힘차게 만날까요? 잘 자요.